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요즘 들어 다이버워치들의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다이버워치들이 잘 팔리는 걸 볼 수 있죠. 다이버워치는 남자들의 로망 시계 중 하나로서 저가, 중간 가격대는 물론 하이엔드급까지 모든 가격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판매량이 늘어가는 모습만 봐도 다이버워치는 인기가 정말 좋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이버워치 혹은 스틸워치 하면 두 가지의 고민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방수 등급과 무게입니다. 방수가 높으면 일단 좋은 건 맞지만 시계는 필연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 다이버나 스쿠버를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해수욕을 하는데 30바의 두꺼운 다이버워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적당한 방수의 두께, 신뢰성, 인지도 등등을 고려해봤을 때 아주 합리적인 오토 다이버워치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코5 다이버 라인입니다. 세이코5는 시계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착용을 해보셨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가격대에 준수한 디자인과 시인성으로 많은 시계 마니아들로부터 그 능력을 검증받았고요. 이제는 시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추천되는 엔트리급 다이버워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토매틱 워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해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시계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일명 아보카도 다이얼로서 특유의 질감에서 오는 감성과 다이얼과 매칭되는 스트랩으로 밀리터리 필드워치 느낌도 함께 살려낸 훌륭한 시계입니다. 그럼 케니와 함께 세이코5 아보카도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세이코는 이전에 다른 시계들을 리뷰하면서 쇼핑백이나 케이스 언박싱 등을 해봤으니 바로 실물 리뷰로 넘어갈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한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이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마치 아보카도의 오돌토돌한 껍질 무늬를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장식된 녹색 다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전 아보카도를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워치는 장식으로 물결, 즉 웨이브 무늬나 썬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독특한 울퉁불퉁한 장식은 보기 드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만의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타 워치들과 비교 시에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덱스는 큼지막한 원형 형태고요. 12시와 6시 그리고 9시에만 살짝 다른 외형의 큰 인덱스를 사용했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어서 훌륭한 발광을 보여줍니다. 큼지막한 인덱스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빛의 매력 때문에 다이버워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시침과 분침은 모두 보시는 것처럼 야광도료가 발라진 에로우형으로서 다이얼과 통일감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크기입니다. 반면에 초침은 초록색과 반대되는 색상인 오렌지색을 채택하여 큼지막한 시침과 분침 그리고 인덱스를 지나면서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는 시인성을 충족시켜줍니다. 글라스는 세이코에서 저가 라인에 많이 사용하는 하드렉스, 즉 세이코에서 개발한 일종의 미네랄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글라스 자체는 플랫형이지만 기울어서 자세히 보시면 다이얼이 약간 아래로 파여 들어간 형태거든요. 글라스의 형태와는 다르게 시계가 약간 입체적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오목 렌즈처럼 착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파이어 글라스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세이코의 저가나 프레사지급 라인들은 하드렉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이 프레사지 시계도 60만원대였는데 하드렉스 글라스였거든요. 베젤은 단방향으로 회전하는 스틸 베젤이고요. 살짝은 빡빡하게 느껴지는 감촉입니다.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30% 정도 힘을 더 줘야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베젤의 옆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촘촘하게 나 있는 게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장갑을 낀 상태에서 돌리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베젤을 기울여서 보신 김에 케이스로 넘어가죠.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틸이지만 색상이 타 스틸과 비교하면 다르게 어두운 색이죠. 즉 그레이 컬러로 코팅을 해서 얼핏 보면 티타늄 시계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티타늄이 아닌 일반 스틸 소재입니다. 하지만 색상 때문인지 뭔가 그만큼 견고해 보이고 비싸 보인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먼지가 묻었을 때 살짝 어두운 톤의 케이스를 가진 시계들이 티가 덜 나는 장점도 있죠. 생각보다 곡선형 마감을 사용해서요. 만져봐도 특별하게 날카롭게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엣지 커팅이 잘 돼 있네요. 케이스의 크기는 42.5mm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다이버워치 기준으로는 또 그렇게 부담되는 크기도 아니기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착용 시에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백은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어 무브먼트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세이코에서 가장 유명한 4R36,
일명 농협모브를 탑재했는데요. 24개의 주얼수, 40시간 초반대 리저브 시간을 제공하는 이 무브먼트는 에타크론 레귤레이터 시스템의 해킹 기능도 가지고 있는 오토 무브예요. 이 무브의 신뢰성은 이미 무수히 많은 시계들에 탑재되면서 검증이 되었죠. 저렴한 가격에 있을 것은 다 있고요. 나름 신뢰성도 괜찮아서 세이코의 저가 모델들의 주력 무브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마감 상태가 뛰어난 것은 아니라 조금 확대해보시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무브먼트를 나름 좋아합니다. 화려한 꾸밈은 없지만 케이스백이 뚫려서 보이는 곳과 막혀있는 것에는 감성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가 시계를 찾으시는 초보분들은 저렴한 입문용 가격에 무브먼트가 이렇게 보이는 시계를 찾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시계도 많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적인 독특한 부분 중 하나라면 거의 대부분의 워치들은 3시 정방향에 크라운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시계는 그보다 조금 아래인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도가 조금 틀어졌을 뿐이지만 실제로 이 시계를 작동시켜 보시면 4시에 위치한 게 생각보다 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팔의 각도를 좀 약간 덜 틀어도 되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인한 피로가 줄고요. 팔을 들어서 크라운을 조정할 때 팔꿈치로 옆에 있는 사람을 칠 확률이 줄어든다는 좀 재미있는 장점도 있을지도요. 아쉬운 건 세이코5의 각인이라도 여기에 좀 새겨뒀으면 어땠을까. 감을 때 느낌은 기존의 세이코 무브들과 비슷합니다. 칫솔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매우 부드럽게 감겨요. 네, 다음은 스트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은 22mm 나토 스트랩을 기본으로 출시했는데요. 스틸 브레이슬릿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모델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이얼이 아보카도색과 칼라를 매칭할 수 있는 나토 스트랩보다 좋은 선택은 없었을 거예요. 나토 스트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염료를 사용해서 알록달록한 색깔 놀이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니까요. 이 시계의 별명이 아보카도인데 스트랩이 다른 색상이거나 스틸이면 뭔가 매칭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칼라 때문에 군필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군대에서 자주 보는 칼라다 보니까 밀리터리 필드워치의 느낌까지 동시에 살려내요. 마침 케이스도 어둡죠, 색이. 이걸 생각해보면 나토 스트랩은 정말 좋은 디자인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토의 또 다른 장점인 스트랩을 교체하기가 편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사이즈만 맞다면 줄질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시계는 없는 법. 저 케니도 이 시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아쉬운 방수 등급과 두꺼운 케이스의 두께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분명 필드 다이버워치 쪽인데 방수는 의외로 10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바 정도면 가볍게 물놀이나 수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이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버라 불리기엔 좀 아쉽죠. 게다가 방수 등급 치고는 두께가 조금 튀어나온 모브 때문인지 생각보다는 좀 돼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스틸 붓이 아닌 나토 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계의 무게는 가벼운 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취향에 가까운 문제겠지만 이 베젤을 돌릴 때 이게 약간 뻑뻑하고요. 돌려질 때 소리와 느낌이 제가 선호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소리도 청량하면서 쇳소리 같은 게 착착착 들리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베젤은 상당히 소리가 둔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뭔가 심심한 크라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민자 크라운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세이코 이니셜 S라도 각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사지처럼요. 이거 하나 해준다고 그렇게 단가가 치솟는 것도 아닐 테고 어려운 디테일도 아닌데 좀 아쉽네요. 아니면 일종의 프레사지와의 금 나누기로 각인의 차이를 두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한 디테일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저런 단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 이 시계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얼마 전 제가 독일에 갔다 왔는데요. 독일 현지에서도 여행 다니면서 많이 착용했던 시계입니다. 지샥과 이 시계를 번갈아 가며 착용했었네요. 당연히 신뢰성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강물 속에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해주며 여행의 동반자가 됐던 시계기에 뭔가 더 애착이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 독일에서 제가 산 시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영상 제작하여 좋은 리뷰 영상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